복약 순응도와 약제 중단, 이거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복약 순응도라고 하면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을 그냥 잘 먹는가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운 용어로 네. 순응도라고 하는데, 약을 잘 먹게 되면 병이 잘 조절이 되겠죠. 병이 잘 조절이 되고, 병이 잘 조절이 되는 것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약을 중단해도 병이 계속 조절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정말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네.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만성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만 관리하면은 끊을 수 있다. 네.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성 골수백혈병은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유전자를 차단하는 그런 약을 쓰면은 병 자체가 나빠지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약이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네. 약이 잘 들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예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은 잘 들을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잘 들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이 그렇게 잘 듣게 되면은 자기의 평균 수명, 원래 수명을 다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근데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처음에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이 조절될 거는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수명이 정상까지 간다는 얘기는 병이 없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태이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 갔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약이 그 유전자의 신호를 차단하는 거라면 약을 끊었을 때 유전자가 이제 다시 차단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병이 다시 그러니까요. 올라올 생기지 것이다.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게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약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신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약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약을 끊어봤더니 초기에는 대부분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약을 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10년 전 그때 아주 충분하게 약을 쓴 사람한테서 네. 약을 끊는 게 과연 불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약을 써가지고 지금 유전자도 안 보이고 지금 상태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이런 약이라는 게 항상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작용이 아주 우리가 이제 백혈병이라는 거 생각하고 항암제라는 걸 생각했을 때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소소한 부작용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이 이제 약값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면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 때문에 그러면 약을 한번 중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시도가 다시 체계적으로 됐고, 네. 그 중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실제로 약을 끊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 이제 약을 그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만큼 꾸준히 정말 잘 복약 순응도를 잘 지키면 중단을 해도 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약을 끊는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복약 순응도, 그러니까 약을 잘 먹는 것과 무슨 관계냐 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좀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우리가 비타민이나 뭐 밥도 매일 챙겨 먹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밥은 배고파서 뭐 어떻게든 먹게 되겠지만, 근데 이런 병은 증상이 이제 조절되면은 아무 증상이 없단 말이죠. 아무 증상이 없으면은 약을 먹는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 한 반 정도는 약을 빼먹는 경우는 허다하고, 그래요? 네, 생각보다 너무 수능도가 떨어지네요. 네네, 한 10%는 아예 약을 안 먹는 경우도 어머, 있다. 근데 이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능도가 그렇습니다. 떨어지나요? 네네. 이거 진짜 위험하네요. 네, 아무 증상이 없고 약을 먹으면은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약을 먹는 데 대한 이득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아,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바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네. 약을 이제 한두 번 빠뜨리다 보면 계속 안 먹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약을 안 먹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속담에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듣는 약이 있어도 안 먹으면은 치료를 안 하는 건데, 네네. 약 좋은 약이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은 결국은 치료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고, 이 약이 개발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네. 본인한테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안 먹게 된다는 것은 결국 치료가 안 된다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암세포라는 것이 네. 그 약에 대해서 어떤 적응할 어떤 빌미를 주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고 농도가 아주 이게 어느 정도 확 억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은 네. 얘가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살아남을 여지가 생긴다는 것은 그 약이 안 듣는 그런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뜻은 약이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약이 안 듣게 되면은 결국 그 약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잘 먹는다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이 효과를 계속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약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또 살펴보면, 네. 약을 충분히 잘 먹어서 잘 조절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약을 잘 먹음으로써 이런 돌연변이도 안 생기고 충분한 반응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또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긴 시간을 유지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약을 끊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약을 먹는 기분 어떤 관점하고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죠. 네네. 내가 약을 잘 먹어서 그러니까요. 끊을 수 있다면, 이걸 잘 지키면 네, 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면 뭐 한두 번 이렇게 빠지는 빼먹어도 게 괜찮겠지. 그런 어떤 여지를 줄 수가 있지만, 네. 뭐 일정 기간 동안 잘 먹어서 끊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잘 먹어가지고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끝이 있으면 더 네,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약을 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 네. 또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약을 잘 먹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럼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하는 거죠, 교수님? 그건 약마다 다르고요. 아, 하루에 그래요? 한 번 복용하는 것도 있고, 하루에 네네. 2번 복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네.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매일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으면 확실히 수능도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수능도를 잘 지켜서 중단하게 되는 사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네.
끊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약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5년 이상, 최소 5년 네, 이상. 최소 5년 네. 이상 약을 충분히 잘 드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수치가 있긴 하지만은, 네네. 개념적으로는, 유전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 그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3년 이상. 최소한 3년 네, 정도는 3년 생각을 이상.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총 먹는 약의 기간은 5년 이상. 5년 이상. 그리고 유전자가 안 보이게 되는 기간이 3년 이상. 아, 그런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네. 실제로는 그것보다 이제 더 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약을 중단을 했을 때 성공률은 거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중단을 했을 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한 50% 정도는 그 끊는 게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한 50% 정도에는 다시 이제 유전자가 나빠지면서 다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약을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요. 최소한 일부라도 약을 끊을 수 있게 된다고 가능성이 한다면 있다라고 그거는 하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 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중단을 했다가 다시 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복용을 하다가 또 중단을 시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쭉 복용을 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2차 중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네네. 현재로서는 2차 중단의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몇 아주 소규모 자료에 의하면은 그 중단 다시 충분한 기간을 다시 드시고 조건이 맞아서 다시 중단을 했을 때 성공률은 한 20에서 30% 정도 되니까 처음 성공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네. 그때도 이제 일부에서는 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중단을 우리가 어떻게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자료가 많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중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 몇 % 정도 그 중단을 고려해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중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네. 환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성공률이 어쨌든 50% 네. 정도 돼서 약을 다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약을 중단했을 때 또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도 있지만 약을 중단할 때 일시적으로는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약 중단 부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근육통 같은 거, 어떤 경우는 이제 약간 우울감 같은 것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안감 같은 게 큽니다. 네. 신체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각종 통증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단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을 중단했을 때는 다시 약을 써야 될 상황이 반 정도는 있으니까 네. 검사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됩니다. 네. 평소에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약을 중단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씩 해가지고 1년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와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게 되면 또 처음에 있었던 부작용들이 약을 어느 정도 드시게 되면은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네. 부작용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굉장히 심하다가 네네. 그런 부작용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적응하는 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적응해 있는데 네. 그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게 되면 그 부작용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도 약을 끊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봅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에 다 맞으면 그러면 이제 끊어보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환자의 의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